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장 초반 나스닥은 하락하는 듯 보였으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나스닥은 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의사록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제약적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TQ는 2% 이상 상승했고 다시 40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 외에서도 상승 중입니다. SOXL은 20불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20불 이하를 잠시 찍었지만 이제 21불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매수를 한 지점과 매수를 실패했지만 매수를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곳들이 저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4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미 RSI로도 신호가 명확한 지점이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베팅을 하기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점이 극단적 공포까지 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해서 공포 단계입니다. 아직 S&P가 그렇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4일 연속 상승마가 맺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공포에서 함께 매수하신 구독자분들, 멤버분들 축하드립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오는 상황에서도 함께 투자한다면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끼리 뭉치는 이유죠. S&P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더 하락했고 더 상승한 모습입니다. 스파이 기준으로는 아직 상승이 더 남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채널 상방을 향해 갈 수 있겠죠? 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예전 같았으면 증시 폭락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늘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이니까요. 이럴 때 증시는 매크로를 무시하고 차트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이죠. 오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변동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물가에 대한 시장의 집착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채권 시장과 달러 인덱스, 유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 발표된 의사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제약적인 수준의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점입니다.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긴축에 따른 신용 붕괴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연준 위원들은 신용 붕괴 리스크를 지기 싫어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3년차 사이클입니다. 파란색이 평균이죠. 보통 3년차 9월과 10월은 이렇게 조정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차 막바지와 4년차부터는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죠. 우리가 씨앗을 뿌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심지어 원화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면 출산율 0.6인 대한민국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날아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 롱을 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주식을 산 자체가 달러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 거의 대부분 자산도 달러입니다. 점점 더 세계 경제는 블랙홀화 되어갈 것입니다.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고 신흥국들도 물갈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롱치기에는 너무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은 배임과 횡령, 황제 오너 일가를 위한 주식시장입니다.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장기 투자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고 전 세계 모두가 원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투자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